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의 19조 원 투자와 애플을 상대로 한 가격 전쟁. 두 번째는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상용화 계획.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핵심 광물 공급망 동맹. 네 번째는 미 국방부의 투자 전략 변화가 불러온 K방산의 수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소버링한 소식이죠. 바로 내수 시장의 위축을 알리는 초등학교 입학생 수 급잔 소식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뉴스들이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 속뜻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반도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랄까 거의 역사적인 권력 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공급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첨단 패키징 공정에 19조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AI 서버용 HBM을 찾는 곳은 폭발적으로 느는데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진 거죠. 그리고 이 힘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갑이었던 애플에게 무려 60에서 70%에 달하는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애플 경영진이 한국에 몇 달씩 머물면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주도권은 이미 완전히 공급자에게 넘어온 상황입니다. 보고서가 이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요. 이게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애플이 역사상 처음으로 가격 결정자에서 가격 수용자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부품사들을 쥐락펴락했던 애플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그냥 잠깐 반짝하고 마는 호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체질 자체가, 이익을 내는 구조 자체가 한 단계 완전히 올라서는 레벨업을 의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HBM이 만들어낸 이 공급자 우위의 시장 구도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자동차 이야기, 바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현대차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더 이상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피지컬 AI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2028년부터 이 아틀라스 로봇을 실제 자동차 생산 공장에 투입해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인건비 부담은 줄이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거든요. 시전은 이걸 보면서 현대차의 본질이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구나, 생산 자체를 혁신하려는 거구나 라고 보기 시작한 거죠. 마치 테슬라를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보는 것처럼요. 그래서 핵심 투자 아이디어가 바로 이 가치재평가, 영어로는 리레이팅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제조업이니까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한 5배 정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테크 기업으로 보니까요. 앞으로는 PER 10배 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뉴스는 외교, 지정학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과거의 앙금을 넘어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 안보 동맹으로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라선언이라는 걸 합의했는데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건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같이 구축하기로 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이 자원을 무기처럼 쓰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확 줄여주거든요. 결국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의 안정성을 높여서 그동안 한국 증시를 짓누르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대한 겁니다. 이게 미국의 큰 그림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는 분석인데요.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무기고의 핵심 멤버로 합류하게 됐다는 거죠.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면 그림이 명확해져요. 첫째, 미 국방부가 L3 해리스라는 방산업체에 1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합니다. 이건 미국 정부가 그냥 무기만 사가는 게 아니라 아예 공급망에 전략적 투자자로 뛰어들었다는 신호고요.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걸 겪으면서 재래식 무기가 부족해졌는데 이걸 미국 혼자서는 다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부족한 물량을 동맹국,
바로 한국 같은 나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우리나라 방산, 조선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뉴스입니다. 앞선 4가지가 희망적인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좀 정신이 번쩍 드는 어쩌면 가장 소버링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9만 8,178명.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불과 2년 뒤인 2026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 숫자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선이 깨지는 거예요. 인구 절벽이 그냥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 내수 시장이 구조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물건을 사줄 사람이 계속 줄어드는데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높게 평가받기는 어렵겠죠.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5가지 뉴스를 가지고 실제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어떤 산업이 웃고 어떤 산업이 울게 될지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망이 밝은 쪽부터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피지컬 AI 기업으로 변신 중인 현대차, 또 미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가 된 한화오션 같은 방산 조선주들이 핵심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으로 소재 공급망이 안정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반면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섹터도 분명히 보입니다.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마트나 통신 3사 같은 순수 내수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이 기업들은 커지는 시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줄어드는 시장에서 싸워야 하는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나름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겠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땐 아무래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